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528만원이고요. 해서 플러스 2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마지막 날 수익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목표 수익으로 하고 있는데, 그 7월 달에는 일단 그냥 180 정도 갔다가 또 큰 손실을 한 두세 번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익이 줄여버렸고요. 이제 8월 달에는 많이 버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잃어버리는, 그게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버는 쪽보다는 잃지 않는 쪽에다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은 142만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보면은 댓글 붙이시면은 제가 하트표를 붙여드리거든요. 답변은 거의 안 붙이더라도 답변을 자꾸 붙이고 하면은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하트 표시는 드리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갈수록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과 구독자분이 매매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래서 좀 구독자분들의 성향에 잘 맞추지 못하는 방송이라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달리 또 제가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제 소신껏 방송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각자 매매 방법이 다 있으시니까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저는 이제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구체적으로 계좌를 다 오픈한다는 거기에 좀 그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금요일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나스닥이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가 됐다는 부분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시장이 상당히 좋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무난했는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3.993이면 4.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을 넘어가면 긴축 우려감 뭐 이렇게 해서 기술주가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마이너스 한 0.3, 0.4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에 가서 이제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여졌고, 그 다음 일본 증시가 플러스 1.3이었고 상해 증시가 플러스 0.37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증시, 그 다음 독일 증시도 지금 안 빠졌거든요. 이 안 빠진 게 왜 중요하냐면, 독일 증시가 1.7%인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미 증시가 하락해 버렸으니까, 독일 증시가 먼저 상승하고 미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조정 안 받고 또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약한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0.93% 상승이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은 2차전지가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2.43%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최근 들어서 여기서부터 조금 내려가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을 한 460억 매도했는데요. 이건 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 막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200억 정도가 매도가 막 나와가지고 누르다가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나면 매도를 확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해가지고 누르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그걸 다시 또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가 상승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매수 쪽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하면서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인데요. 조금 특이한 게 삼성전자가 지금 1.13% 하락을 했죠. 이게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날 강하게 올라가는 날, 이날 2차전지가 급락하는 날이었거든요. 이날이죠.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급락하는 그림이 나오는 날인데 에코프로가 급락을 하면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반도체 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보시면 삼성전자가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텔도 지금 그 지수 인텔도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제가 봤을 때 급등을 하는 걸로 봤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갭으로 떠갖고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인텔도 지금 갭으로 떴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런 내려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2차전지 쪽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2차전지 쪽으로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을 팔고 저쪽으로 가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느낌에 그래서 이건 그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삼성전자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2차전지 쪽이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또다시 120만원대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급등하면서 지난번에는 다른 종목을 다 그냥 던지고 이렇게 옮겨왔는데 지금은 금요일날 제가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쪽 이 종목들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밀리는 게 아니고 건설주들도 올라가고 지난번 같으면 에코프로 급등할 때 2차전지 급등하면 다른 섹터들이 다 밀려가 마이너스로 나고 저쪽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른 섹터도 올라갈 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아무 종목이나 눌러보면 2차전지 급등할 때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 3일 동안 하락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게 2차전지 급등하는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다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눌러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전부 급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시장이 좋아진다면 저점 매수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막 올라가니까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섹터 쪽에 올라타는 그런 쪽 매매를 좀 빠르게 뭐 한쪽 테마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 올라가고 저거 올라가고 왔다 갔다 순환매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반등할 때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또 딴 데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AI 쪽에 솔트룩스가 20%나 올라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지금 국내 주식 대부분 다 보면은 에코프로 급등했을 때 이때 다 하락을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이제 방향을 돌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잘 잡아가지고 반등하는 종목을 아침에 잘 선별해가지고 잡아주면 수익을 단타 관점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트룩스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일단 지나고 보니까 20%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AI 쪽이 강하게 방향을 좀 돌리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는 뭐 당연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쪽도 오늘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로봇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동안 계속 그냥 쉬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가 호재가 있어가지고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그냥 세력들이 막 매수해갖고 매수가 몰리면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밀리긴 했지만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는 테마 쪽에 대장주를 잡아가지고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2차전지 좋았고 AI 좋았고 그 다음 로봇 쪽에 일부 괜찮았고요. 그 다음 그 효성중공업인가요? 이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 금요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뭐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호재로 시간에서 급등했었는데 이걸 또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네요. 갭으로 떠갖고 보통 갭으로 뜨면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밀리는데 장후반에 끌어올려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이 올라가니까 전기 쪽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조금 따라 움직이려는 시도가 나왔는데 이쪽은 뭐 다른 딴 종목들이 따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상한가 들어갔던 부분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이버가 모처럼 실적이 좋고 그 AI를 출시한다는 내부에서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도 한 7.5% 상승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 단타로 들어갔다가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에 매수했냐면 폴라리스 오피를 4,610원에 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다시 돌아올릴 때 4,61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 뭐 일부 이익 실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잡았던 이유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네이버 쪽에 뭔가 그 연관이 있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와 대규모 AI 기술 협력 소식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올라가길래 매수했다가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이제 잡았는데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 정리해버렸고요. 뭐 대충 그리고 그 제가 매매한 거예요. 현대코퍼레이션하고 유신하고 그 다음 삼성엠텍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300, 유신 200, 그 다음 삼성엠텍 200 이렇게 넘어왔는데 주말 동안에 지진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엠텍 잡았을 때 혹시나 지진 관련한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하고 조선 쪽이 이제 좋으니까 조선 쪽 좋은 거에다가 지진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삼성엠텍을 200만원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실제로 지진이 나긴 했습니다. 이게 그 지진 나버리면 이제 지진 나라고 샀느냐 뭐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되고 일단은 그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요즘 그 기상 이변이 많아가지고 언제 어느 쪽에서 지진이 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남극 뭐 빙하도 많이 녹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이게 처음에 4.1로 지진이 나왔는데요. 전북 장순가 거기에.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수정하고 3.5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5면은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약간 1.5%인가 수익 내고 팔아버렸어요. 삼성엠텍을 어디 갔죠? 4,320원쯤에 팔았습니다. 아침에 이거 약간 밀렸다가 약간 겨우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삼성엠텍은 팔아버렸고요. 이제 한번 그 재료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쪽이 오늘 보시면 약간 혼조세입니다. 일부 조선 종목 오르긴 했는데 혼조세라서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팔아버렸고요. 현대코퍼레이션하고 유신은 현대코퍼레이션이 지금 200만원 남겨놨거든요. 원래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올라갈 때 그 부분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만원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이 현대코퍼레이션 여기서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왜 300만원이라는 좀 비중을 높게 잡았느냐 하면 이 종목이 석유 정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국제 유가 상승했을 때 호재성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철강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철강 관련주들이 꽤 괜찮았거든요. 철강 관련주 보시면
뭐 급등은 아니었어도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철강 쪽도 괜찮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이 종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해서 세 가지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실적도 또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원개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다 합쳐봤을 때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갖고 30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올라가길래 100만원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너무 또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갭으로 뜨기를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챙겨 놓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만약에 빠지더라도 100만원치 이익 실현 해놨기 때문에 그 큰 손실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한 7.5% 올라갔으면 그 100만원 정도 이익 실현 해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만원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 유신은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고 뭐 해갖고 결과적으로 2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200, 200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그 유신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시장이 지금 좀 긍정적으로 돌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대충 그 이런 그림 나오면 제가 보는 기준은 대충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급등했다가 이 종목 제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상한가 한번 먹었거든요. 먹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선가 잡아가지고 밀릴 때 손실 약간 봤었고 그 다음 계속 기다렸다가 밑에서 지금 이제 그 잡아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잡아갖고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팔고 다시 사고 해가지고 지금 매수 단가가 거의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제가 차트 쪽은 별로 안 보지만 빠질 때 강하게 한번 빠지고 나서 들어올렸다가 2차로 빠지고 나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 이제 물론 이제 다시 내려와갖고 상바닥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올라간다면 1차 목표치를 이 중간쯤으로 보는 게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보자면 여기 정도까지 가겠네요. 37,3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오면 100만원 팔고 여기 왔다고 해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왔다가 이제 또 매물 소화하고 나면 방향이 잡히면 위쪽으로 가면 여기까지 가볼 거고요. 안 되면 다시 또 내려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일단 유신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지금 8월 달에 그 민간 기업이 들어가고 뭐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11개 기업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현대코퍼레이션도 현대그룹 쪽으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 쪽에 연결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계속 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두 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안은 왠지 좀 탈락하는 느낌이고 삼부토건도 그 끌어올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이 나고서 밀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SY도 이게 그 장담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재건 관련주 중에 현대코퍼레이션하고 유신 이렇게 두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에 잡았던 거요. 이글벳 100만원 잡았고요. 요거 잡은 이유는 그 고양이가 조류독감 그 양성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건 나왔고 해외 사례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동물의약품 쪽이 고양이는 그냥 놔두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처새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거 조류독감 걸리게 되면 요즘은 반응 안 합니다. 조류독감 걸려봐야 뭐 살처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거의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약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이렇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려오면 잡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안 내려오고 계속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가에 좀 비싼 가격이지만 종가에 잡았습니다. 그 조류독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글벳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시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서 조금 그렇고요. 제일바이오가 적합하긴 한데 얘는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쭉 보면 진바이오텍은 오늘 밀려버렸죠. 그렇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 관련해서 조류독감 뉴스에 반응하는 거는 이글벳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진성 DC는 캐터필러
실적 발표가 다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가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그 이평선 위에 딱 올라가서 끝났길래 캐터필러 이제 그 미국장 할 때 가격 어떻게 되는지 참고해서 뭐 재료 노출해갖고 캐터필러 쑥 빠져버리면 바로 정리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캐터필러가 전망이 좋다 뭐 이렇게 멘트가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위쪽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성TC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동일금속 잡았습니다. 이거 그 종목이죠. 최초에 5개 하한가 종목 5개 나왔던 거 그거 급락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5개 종목이 하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지금 방림 이렇게 해서 하한가 맞고 또 하한가 맞고 그 하한가 맞고 거래 정지됐다가 하한가 맞고 지금 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개인적으로 동일금속이라는 이 종목은 그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한가 나오고 그다음 하한가 나오고 또 빠졌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런 느낌이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이 종목들 중에 이렇게 쭉 봤는데 얘는 조금 아까웠어요. 보시면 굴삭기용 뭐 부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설 장비 쪽이니까 테마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유동 물량도 지금 3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그 세력들 장난치다가 한가 맞아버려갖고 재수없이 급락해버린 건데요. 시가총액도 1000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쭉 보니까 부채비율 유보율도 지금 상당히 좋죠. 실적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진정되고 나면 하한가 종목이 이제 좀 그 금감원 조사도 끝나고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얘가 가장 먼저 반등하지 않을까. 그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왠지 되게 사 보인단 말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주목을 한번 볼까요? 아주 사죠. 거의 뭐 지지선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반등을 노리고 한번 잡아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 5종목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안정세를 좀 찾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그다음 2차 전지로 쏠렸던 부분이 이제 좀 완화가 돼가지고 다른 종목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뭐 에코프로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승부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집니다. 이거 손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갈 생각은 없고 다른 종목들도 가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반등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수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비중을 한 7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